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는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참 다이나믹한 장이었습니다. 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휴가였습니다. 휴가라서 집에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짜증났던 게 제가 눈을 떠보니까 11시더라고요.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정말 눈물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상한 루머가 돌아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을 좀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팔고 싶었으면 투매가 끝나고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루머에 그냥 투매한 사람은 웬만하면 최저가에 투매했을 겁니다. 최저가에 투매했을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랑 전환사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랑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저희 카카오톡의 현실주의자 TV라는 분 사칭입니다.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런 분들을 믿지 마세요. 사기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식판이건 뭐건 돈이 굴러다니는 곳에는 사기꾼이 곳곳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섣불리 믿지 마세요. 제가 저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내 얼굴을 보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사칭입니다. 제가 매번 방송 시작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유증상자, 무증상자와 헷갈리죠. 박정희 님이신데요. 이름이, 늘 고맙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악재로 보는 경우와 호재로 보는 관점이 실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악재, 호재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논문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냥 개쓰레기 같은 기사랑은 다른 거죠. 아티클 같은 거랑. 그래서 보면 가설이 몇 개 있습니다. 투자 기회 신호 가설, 기업 가치 및 배당 신호 가설, 가격 압박 가설, 레버리지 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또 안 켰다. 바본가 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바보 멍청이. 투자 기회 신호 가설은 이름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의 이 시그널은 투자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및 배당 신호라는 게 액면가를 기준해서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가설인데요. 그리고 가격 압박 가설도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엔 오버행 이슈인 거죠. 레버리지 가설. 이게 결국에는 돈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로서 자기 주식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네 가지의 근거에서 일단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유상증자, 증자나 전환사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심지어는 책에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금융공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게 대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는 뭐고, 전환사채는 뭐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꼈을 때, 끄덕끄덕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증자는 BW입니다. BW. Bond with Warrant. 이거죠. BW. 전환사채는 CB입니다. 컨버터블 본드. 컨버터블은 그 오픈카라고 하죠. 컨버터블 본드. 자, 증자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의 증가예요. 전환사채는 사채를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컨버터블 본드죠. 주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꿨을 거예요.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코스닥 상장사 중 1년 뒤 주가가 올라 투자자에게 시세 차익을 안겨준 기업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자, 증자라고 하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두 개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또 주주배정, 제3자 배정 이런 게 있죠. 무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것과 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 주주배정은 진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건 운영자금이 필요하건
사법인 인수가 필요하건 임상을 위한 돈이 필요하건 전부 다 주주한테 우리 엠빵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니들 어차피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니들이 돈 안 주면 우리 망할 거야 라는 협박입니다. 협박. 주주에게 손을 벌린다. 이러면 굉장히 악재가 되는 게 그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못 파는 모양새 빠지네. 제가 요즘에 뇌가 좀 마비가 됐습니다. 예, 보호예수 기간이 없습니다. 3자 배정은 3자에게 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최대 주주에게 배정을 하든 뭐 제3자에게 배정을 하든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 사람들이 이걸 호재 시그널로 인식을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면 호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는 장삼 이사가 하는 거니까 이게 맞건 틀리건 이론적으로 맞건 틀리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사는데 올라가겠죠. 무상증자는 우리 회사 재무가 튼튼하다, 유동성 좀 늘리자라는 목적입니다. 액면분할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무상증자는 우리 재무가 튼튼하다, 자본 잉여금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받은 다음에 권리락 이후에는 또 모를 일입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권리락까지.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권리락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죠? 그때까지 주식을 못 받는데 가격은 떨어져 있고. 무상증자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나한테 주식을 공짜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한테는 변화가 없어요. 제 투자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대2 무상증자를 받으면 나에게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상한 호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은 장삼이사가 투자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EUV 공정인지 이게 메모리 반도체 공정인지 모르고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사실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20년 투자해가지고 몇십 배 튕겨먹은 사람 반도체 공정이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막 또 잡설이긴 한데 바이오를 투자할 때 임상이 정확히 어떻니,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니, 이 뭐 리보세라닙의 성분이 어떻니 이런 거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진짜 제가 3,000%로 빠지는데 1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를 보시면 자, 바꿔먹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자나 전환사채는 그 기업에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전환사채를 준다는 건 사채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환사채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하는 주체에게도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채이자가 5%라고 치면 이 기업의 신용이 쓰레기라고 해서 좀 사채이자가 높아야 돼요. 높은데 전환사채는 더 낮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너도 이익이 있잖아 라고 우길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업계에선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이자가 0%인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보면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항목이 몇 개 있어요. 그 이자가 0%다라고 하면 이게 선언을 한 거죠. 야, 너 이거 전환사채 이자 안 줄 거야. 근데 나중에 주식으로 가져가 라는 겁니다. 그냥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굉장히 야, 장사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죠. 결국에 만기 이자는 줘야 돼요. 만기 이자는 줘야 돼요. 이것도 차손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식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결국 투자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자를 못 받아요. 이자를 못 받는데 결국엔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환을 100%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이게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명식. 무기명식이라고 하면 니들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하고 있는 주주, 야, 개미, 너네는 몰라도 돼, 이거. 뭐, 누가 사는지 니들이 뭐가 중요해?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다 이 단어들 웬만하면 다 보일 거예요. 무기명식, 무보증, 이건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면 좋은 겁니다. 니들은 몰라도 됨. 채권인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담한테 전화해서 전환사채 23회차 발행했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기명식이잖아요. 어디인지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이상한 막 라임 같은 놈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보증, 야, 내다 내,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우리 회사 신용으로 보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자체가 신용 아이가 약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부, 이자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자, 리픽싱 등등 옵션이 있습니다. 이 리픽싱이 공포죠. 전환사채에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리픽싱 가격이에요. 리픽싱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모
사모라고 하면 사모님 이런 게 아니고요. 공모랑 사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집한다. 공적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 사모. 49인 기준입니다. 49인보다 낮으면 사모예요. 적으면 사모예요. 그거보다 많으면 공모예요. 니들은 관여 안 해도 되는 쩐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는. 그러니까 니들은 몰라도 됨 이겁니다. 자, 증자랑 전환사채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고 기존 주주한테 유리할 리가 없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운영자금으로 막 발행해요. 운영자금이면 우리 회사 돈 없어 죽겠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건 그 전환사채건 주가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저가에 잡았어도 그 최저가보다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님들보다 30%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리픽싱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리픽싱이라고 하면 자, 전환사채가 처음에 10,000원에 발행했어요. 10,000원에 발행했습니다. 10,000원에 발행했는데 현재 주가가 13,000원이에요. 약 13,000원인데 10,000원에 발행해요. 그래서 10,000원에 100주가 있습니다. 100주 발행했어요. 100만원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장밋빛 미래일 것만 같았는데 뭐 검찰 수사를 받고 뭐 주가 조작을 했니? 뭐 미리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다 팔아치웠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럼 7,000원, 5,000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애는 10,000원에 발행했잖아요. 10,000원에 발행했는데 이자도 없어요. 들어온 게. 0% 이자로 발행했는데 주식으로 바꿔먹으려고 했더니 주가가 13,000원인데 지금 5,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주식으로 바꿔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거기에 풋옵션,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권부라는 거 그 옵션에 보면 풋옵션, 콜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깊숙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풋옵션은 그냥 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야 다시 사가 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10,000원인데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손해잖아요. 이자도 없는 걸 전환사채를 투자해놨더니 반토막이 났어요. 주식 전환하면 망하니까 이거를 계속 그 2달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합니다.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의 조정이란 공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최근 거래일 7거래일 그 다음에 2달 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새로 그 산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계속 낮춥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얘는 5,000원으로 만약에 리픽싱을 했어요. 그러면 5,000원으로 리픽싱하면서 그 주식 수는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칠 게 없어요. 자신의 전환사채 투자한 돈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이자까지 받아먹고 있으면 진짜 고칼 노릇이죠. 리픽싱 가능하고. 내부 정보를 얻겠죠. 전환사채, 그러니까 사채를 그 자기가 받아오고 싶은 회사인데 그 사채 주는 사람한테 정보를 안 줄까요? 분명히 그 IR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님들 지금 보고 계신 님들보다 정보가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은. 요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HTS로, MTS로 사고 있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서 이 기업의 정보를 얻고 있는 님들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웃기죠. 호재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시장 화랑기에 호경기 때죠. 공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게 아까 투자 기회 가설이죠. 공시 시점 전 2, 3개월 주가 가치보다 상승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기업이 속한 업종의 상승률은 시장 평균보다 높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그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뭐 지들끼리 뭐 작전 치니 뭐 같은 그룹의 회사가 얘가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렇게 해주는 뭐 순환 출자? 약간 그런 개념인데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로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건 이 업종이 유망하다는 거겠죠. 예.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시설 투자라든가, 타법인 인수자금이라든가. 신주 배정일 전후에 3일간 거래가 3%에서 5% 초과이익 수익이 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락이죠. 권리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락다운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락이라고 하면 떨어질 락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 사는 놈들은 너네 증자의 권한이 없다라는 신호입니다. 똑같은 게 배당 락이죠. 배당 락, 그러니까 배당의 권한이 떨어졌다. 그 뒤에는 배당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신주 배정일 전후 3일간 거래가 3%에서 5% 초과 수익이란 거는 공시일보다 신주 배정일에 상승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시장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시가 발생하면 이 기업에 호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신주 배정일 근처 3일간 거래가
이때 그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이란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죠. 자금 용도가 시설 투자 타법인 인수일 시 초과 수익률이 조금 더 크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설 투자나 타법인 인수. 그러니까 유상증자건 전환사채건 발행했을 때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목적을. 그런 거에 따라서 호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초과 수익률은 발행 규모와 반비례한다. 예. 발행 규모가 엄청 커버리면 오버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상증자건 무상증자건 전환사채건 호재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막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이 임상을 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받았어요. 뭐 신라젠 이런 애들 그 키움증권한테 그때 막 3천억 받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 투자를 받아오면 결국에는 이거는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앞으로 장밋빛이거든요. 장밋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막 게시판 가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야, 키움증권이 진짜 뭐 뇌에 총 맞았냐? 얘한테 투자하게. 얘는 쟤들이 어떤 애들이냐? 정말 철저한 애들이다.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 기업에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거다. 근데 신라젠 어떻게 됐죠? 아무튼 그게 뭐 모든 게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호재로 얘기하면서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로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타법인 인수자금이 딱 찍혀 있으면 그냥 그 시장이 끝난 이후에 시간의 단위가 거래때 이런 공시가 많이 뜨거든요. 그 규정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규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때 공시가 뜨면 항상 시외 상한가를 갑니다. 순간적으로 시외 상한가를 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그널을 잡고 그냥 시간에 매수를 넣는 매크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순간 시간에 상한가를 가는데 그때 자기들이 가서 분석해 보겠죠. 이 전환사채가 호재인가 아닌가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리픽싱 금액에 대한 조항을 보는 게 좋고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 기업이 현재 각광받는 업종에 속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돈 가진 애들 마음이더라. 장중 루머를 조심하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루머가 나왔죠. SNS로 퍼진 뇌사설. 뭐 SNS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CNN에서 보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들도 쓰레기란 겁니다. 전 폭락시에 대북주 ETF 집중 매수했습니다. 예, 만약 북한 코드1에 신변 우려가 생기면 한국 증시에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전 전문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해오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칼럼이나 뉴스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디베이트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예, 정치적인 얘기로 디베이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사족을 계속 많이 다는 이유는 그냥 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겁니다. 맞죠? 새로운 지도층과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됩니다. 결국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쌓아온 이런 뭐 쪽지 레터, 쪽지 러브레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거죠. 신규 세력의 내부 장악 잡음이 생길 겁니다. 예전에 그 김정은 씨가 우리 사장님이죠. 그 트럼프는 김정은 씨를 그 체어맨 킴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이에요. 프레지던트가 아닙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상. 자, 신규 세력 김정은이 왔을 때 막 장성택 뭐 5만 사람 다 처형했죠. 그때. 처형하면서 내부 장악에 잡음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또 유엔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약간 이런 잡음들이 생길 거고요. 새로운 지도층이 생기면 관계를 새로 형성해야 됩니다. 또 트럼프가 또 막 로켓맨이라고 막 약 올리다가 갑자기 뭐 is good man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은 친구지요 이러면서 딱 같이 가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다. 결국에는 쟤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내부 장악 잡음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미사일 뻥뻥뻥뻥 쏘겠죠. 예, 핵실험도 뻥뻥뻥뻥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내후 외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장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다. 결국에는 신변의 우려가 생기면 한국 증시에 좋은 영향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투매 때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정리할 거예요. 이건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적으로 바이오 대북주 정책주에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대북주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어제 다 익절했었는데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삼성전자의 주요 흐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미지 센서 1위, 손이 넘보는 삼성. 예, 이런 그
카메라 센서 쪽으로도 좀 계속 진출하고 있다는 기사고요. KB증권이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등 12종 공모를 받고 있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패시브 머니가 들어온다는 거겠죠. 삼성전자에.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팬데믹에 개인 투자자가 음마 아파트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산대요. 이 기사 내용을 본다는 게 제가 못 보고 왔네요. 예, 일단 저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보시면 그냥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쟤들이 음마 아파트를 버린 겁니까? 그냥 팔고 온 거잖아요. 근데 굳이 버렸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에 전부 다 빤스런 하고 있다. 빤스런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냥 와서 막 사고 있다란 이런 얘기예요. 팬데믹 급락장에 삼성전자 올라탄 개미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 지금 약간 삼성전자 띄워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계속 다시 팔고 있어요. 하루 며칠 반짝 사더니 다시 빤스런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예, 신용 잔고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투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약간 계속 페일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면 예, 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그래요. 뭐 삼성전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되게 잘 압니다. 삼성전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사를 못 바꿨네요. 이렇게 한 번씩 빵꾸가 나네. 예. 뭐 어떤 별 기사 안 났을 거예요. 별 기사 안 났을 겁니다. 지금 약간 다이버전스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 잔고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를 계속 쳤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를 계속 상환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공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상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환을 쭉 했는데 공매도로 이득을 받겠죠. 받는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공매도 잔고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블락딜이랑 최근에 매동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상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장밋빛 미래로 말씀드리면 이 주가가 지금 최저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만 봤을 때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의 뭐 미래 청사진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볼만한 내용들은 저도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내부 깊숙한 내용은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블락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되게 합리적이죠. 공매도를 상환은 언제 하나요? 공매도는 비쌀 때 쳐가지고 쌀 때 파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공매도를 친 거를 상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가가 낮을 때 공매도를 상환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주가가 낮다는 거겠죠. 예. 지금이 낮다. 두 번째, 이 공매도 세력들이 떠나는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내가 먹을 만큼 먹었어. 안녕 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깜빡깜빡 놀랬죠. 예, 외국인 불트랩 조심하세요. 지금 하루 사는 척 하다가 계속 또 빤스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 게 아니고 집 나갈 며느리가 와서 짐을 싸러 왔다. 예, 약간 이런 거죠. 자, 증시 상승 하락을 계속 보고 있어요. 단기 테마 수익 실현하고 지금 하락할 때 잠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오래 견디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거를 막 꾸준히 끌고 가면서 분할 매수할 만한 그 항목들은 아니었어요. 자, 악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북한 회장님 신변 이상이 생겼어요. 예, 요런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투매 구간을 지나간 다음에 빤스를 할 겁니다. 자, 장중 루머 조심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외신입니다. 자, 오일이 굿뉴스랑 배드뉴스가 있다. 지금 뭐 오일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원유 상승을 샀습니다. ETN. 괴리율이 있지만 일단은 단기 투자를 해보려고 들어갔어요. 비정상적인 하락은 비정상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자, 굿뉴스가 지금 거의 없어요. 배드뉴스가 천지라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배드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굿뉴스가 나올 거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이죠. 자, Things look dim for Kim. 예, 북한이 이면을 차지했네요. 예, 이 체어맨 킴이 지금 현재 신변 이상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아주 그냥 안 좋다.
US가 좀 낮게 열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유가 때문이죠. 자, IBM 이 얘기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may do better.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자부, 데자뷰죠. 기시현상. 근데 유로존이란 얘기인데요. 저 뭐가 데자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게 어디 봐서 데자뷰지? 아무튼 지금 이태리가 그 신용 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했대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유로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사는가 수은은 그 언뜻 보시면 모르실 건 아직 적혀 있네요. 여기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은 1조 7천억을 추가 투입했답니다. 이거 공짜로 넣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처럼 참여하는 거예요. 채권입니다. 결국엔 채권. 아시아나의 유동성 고갈에 숨통을 틔워줬답니다. 지금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달러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 항공 쪽입니다. 항공 쪽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달러 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이런 애들이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도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뜰 수 있다는 루머를 또 찌라시를 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의 유동성을 공갈이란다. 유동성을 지급해 줬다는 겁니다. 이러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는데 좀 문제가 없어지겠죠. 예, 팬데믹 타격이 가셔야 된다. 4월 수출이 27% 뚝 떨어졌다. 반도체마저 흔들. 예, 여러분들 지금 빤스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는. 예, 뉴스의 목적이 딱 보이죠. 국제유가 첫 마이너스, 정유업계 기름 만들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배드 뉴스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굿 뉴스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거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예. 또 유가가 떨어질 건 제가 이미 알았으니까요. 국제유가 급락 부정적 영향 전방이죠. 조선 정유 건설 수출업종 망라. 예,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겁니다. 뭐 이런 업종들은 당분간 안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하락이 막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에도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등급을 유지했답니다. 예, 이 말은 S&P 관련된 놈들은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영국의 보너스 포함 평균 소득 지수가 예측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변동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완전 그냥 극악으로 잡았었네요. 이거는 일부러 이랬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GW 경제 전망 지수는 예측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로존은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국내의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은 수출입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아까 앞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한통부가 장관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했는데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좋겠다. 살려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동차 업계 업종들이 별로 안 좋았죠. 수소차만 반짝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23일에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는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은 폭락을 이용해서 수소차 비중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 암학기는 연기됐고요. 갑자기 한다고 하지 않겠죠. 5월 말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저것까지 연기될까 모르겠네요. 신라젠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 오늘 시간에 하한가 같죠, 신라젠. 예, 제가 하한가에 그냥 조금 샀습니다. 많이는 안 샀어요. 조금 샀습니다. 자, 코스피 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시간에 0.26% 떨어졌습니다. 약간 이 정보도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코스닥 시간에 코스닥 150이 0.3%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 내일은 갭 하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했죠. 예,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공포 구간. 이 공포 때 투매하신 분이 투미해란다. 추매는 추미해죠. 예. 이 투매하신 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예, 개인이 또 7,700억치 정도 샀네요. 예, 근데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이때 1조가 투입됐는데 또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투자자 예탁금에 1조 넘게 들어왔다는 거겠죠. 결국엔 돈이. 제로섬을 해보면요. 2차 잔고는 조금씩 주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용감하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융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물탄 거죠. 물탄 겁니다. 물타는 신용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벙커도 수비형으로 쓰면 좋은데 공격형으로 쓰면 좀 어렵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려나? 이거는 스타크래프트라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추가했는데요. 그 최고점부터입니다. 코스피 최고점
아이,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 최고점부터 누적 매매 동향이에요. 자, 지금 현재까지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20조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25조를 팔았어요. 그때 리먼 브러더스 때 44조를 팔았습니다. 그럼 뭐 화폐가 증가한 양을 보면 한 50조는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팔았을 수 있다. 예, 체계적인 리스크를 대응하는 로직에 의해서요. 기관은 보시다시피 최고점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줏대없는 놈들입니다. 단타만 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도 지금 거의 뭐 개인이 13조로 샀습니다. 14조로 샀죠. 예. 외국인은 3조 정도 팔았습니다. 원래 뭐 외국인이 코스닥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예, 기관은 또 여기서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고점부터 여기까지 개인이 엄청나게 사놨다. 그럼 바이오에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다는 겁니다. 저야 뭐 바이오 지금 저점부터 들어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성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 업계를 그 주무르고 있는 그 돈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바이오가 하락했을 때 횡보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시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절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여기서는 잘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 구조대가 안 온다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려야지 뭐 구조대가 가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갔다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아시죠? 그 기술의 흥망성쇠를 표현하는 건데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품기를 거치고 쇠락기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상향을 겹치면 어떻게 이거?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태동기입니다. 기술 태동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가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발생하고 거품이 꺼지고 여기서부터 그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바이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옥석을 가리기가 힘든 거죠. 셀트리온 같은 업종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거 알 수 있으면 예, 진짜 그냥 인베스트먼트 업체 차리죠. 또 그렇습니다. 자, 경제지표 동향은 지금 미선물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오늘 밤이. 자, 뭐 이것들은 다 어제 거니까요. 상해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체어맨 킴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저기는 기술적인 조정이겠죠. 일본은 예, 응당 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팬데믹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르는 게 말이 안 됐죠. 예, 일단 떨어지는 거고요. 미국채에 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유가가 그러면 결국 셰일 정크본드의 파산이 우려가 되겠죠. 그게 지금 연준이 커버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좀 있으면 이게 하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10년물과 3개월물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 예, 고장난 시계. 몇 분 정도 됐을라나? 예, 장을 볼까요? 자, 장을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꾸준히 팔았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출렁한 거는 개인 투자자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근데 외국인이 좀 더 이렇게 가속화해서 팔긴 했어요. 저 이런 게 좀 가짜않습니다. 가짜는 게 뭐냐 하면 잠깐만. 연기금이 어떻게 잤지 오늘? 저기 처음 봅니다. 예, 같이 보시죠. 자, 연기금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움직였네. 금융투자는? 금융투자가 진짜 얘네는 진짜 뭐 매국 게임이라고? 야, 니들이 매국 노지 그럼 씨. 예, 금융투자가 이거는 그럼 결국에 이 투매는 외국인이랑 금융투자가 발생시킨 겁니다. 자, 봐요 그럼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비차익 거래 보이시죠? 여기서 외국인이 수직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금융투자는 이 투매는 발생시키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누가 발생시켰을까 이거? 연기금 아니고 투신도 약간 매국노죠. 투신 아니고 사모펀드 이것도 예 매국노 중에 하나죠. 아니네. 결국에는 외국인이 발생시켰네. 와, 진짜 너무하네. 예, 금융투자 샀죠. 금융투자는 이 하락을 이용해 샀습니다. 제가 금융투자랑 똑같이 따라갔네요. 외국인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오늘의 투매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북한의 코드원이 위중하다, 중태다, 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낭설인 거는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근데 뭐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투매를 유도시켰습니다. 재밌죠. 예, 재밌죠. 얘들이 진짜 왜 이렇게 이 타이밍에 투매시켜서 이렇게 지수를 박살냈을까요? 연구 대상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팔았고, 뭐예요, 이거?
자, 코스피는 중소형주 위주로 떨어뜨렸네요. 예, 대형주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선방했나 보네요. 49,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었는데, 예. 아,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박살이 났구나. 투매가 결국에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 외국인이 유도한 그 파도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그 쓸려 나갔다라는 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거의 안 떨어지고 중소형주 위주로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웬만하면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합니다. 예, 뭐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예, 이 약간 그 뭐야 고속도로 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잠깐 브레이크 밟고 가듯이 밟고 다시 가네요. 예, 잘 가. 25조 더 팔어. 그러면 잠깐 볼까요, 종목을? 제가 산 게 여기서 신한, 레버리지, WTI 선물, 예, 이거를 샀다는 거죠, 오늘. 예. 괴리율이 66%입니다. 지금 예, 괴리율을 감수하고 들어갔어요. 예. 종가 중에 샀습니다. 근데 그 수익으로 끝날 뻔 했는데 동시호가 때 거의 본전으로 오더라고요. 시간에 떨어졌는데 안 사졌습니다. 저 하한가에 걸어놨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일단 신한 레버리지는 한 단기 스윙으로 좀 가지고 있어 볼 예정입니다. 단기 스윙으로 가지고 있어 볼 예정이고요. 또 뭐 샀지?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야, 예. 이렇게 3분할 매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제가 10시 반쯤에 일어났네요, 보니까. 예, 딱 제가 투매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10시 반쯤. 예, 10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결국엔 제가 지켜보면서 하락하는구나 하고 투매 잡았습니다. 근데 저도 요 발바닥에 각질은 못 잡았습니다. 좀 아쉽죠. 예, 아쉽죠. 이런 거. 현재 그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뭘 샀지? 조비. 대북주를 좀 샀습니다. 예, 대북주. 이것도 아쉽게도 바닥에 각질은 못 잡았어요. 예, 하지만 바닥권에서 잡았다. 또 뭐 있지? 아난티. 예, 아난티는 그래도 예, 전날 투매 직전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오늘 얘는 얘도 바닥 못 잡았네. 예. 바닥 못 잡고 일단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한 것들 다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못 판 게 한 게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했으니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못 팔았어요. 네, 한진칼을 이 상승에 못 팔았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을까? 어제 제가 댓글 단다고 새벽 4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시초가에 상승하면 파는 거 아시죠? 예, 자고 일어나니까 10시 반이 언제야? 이때입니다. 이때, 야, 이거 뭐야? 예,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예, 이거 좀 바닥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약간 한진칼은 좀, 예, 경계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종목 볼 게 있나?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 저희 봤죠? 봤으니까. 예, 추세를 형성하고 가고 있다. 예, 뭐야, 이거. 추세를 형성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 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물린 겁니다. 얘도 물려버렸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차. 오늘 아는 동생이 메신저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휴가인데. 예. 현대차, 어제 현대차 샀대요. 그걸 오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떡하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안 됐네요. 라고 하면서, 예, 8만원까지 기다려보라고 있습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 이거 오늘 살까 말까 하다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21선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예, 이까지 기다려보려고요. 어차피 지금 정유업계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조선, 정유, 뭐 건설 이런 게 다 안 좋다 치면 결국에는 이 사태가 끝나면 슈퍼사이클 올 겁니다. 저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걸 분석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올렸죠. 조선업 관련 테마. 슈퍼사이클이 곧 올 겁니다. 예. LG 생활건강, LG화학, 뭘 보죠? 한국전력, 야, 한국전력. 한국전력, 투매, 이때 못 잡았는데, 진짜 아쉽네. 한국전력은 개인적으로 전 장투입니다. 저한테 장기 트레이더, 제가 장기 투자자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예.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못 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조선업, 정유업계 별로 안 좋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에너지 관련 기업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기? 아무래도 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 아까 추세 설명드렸을 때 이겁니다. 예, 추세가 깨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추세가 깨지면 약간 안 좋아집니다. 차트 모양이. 한진칼 받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얘는 아일랜드계까지는 아니네.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더 세네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삼성 SDI도 세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 전 세계에서 2명만 예측했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떡상입니다. 예. 진짜. 여기가 현실주의자의 나라입니까? 라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셀트리온. 트리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랑 똑같으니까. 예. 거래량 좀 몰리고 있네. 이거 진짜, 예, 모하임 돕니다. 거래량 터졌어요. 예,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박스권이. 이거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예.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는 추세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대단한 삼성전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카카오는 뭐 신고가 찍고도 남았었죠. 예. 그때 이것도, 예, 외신에서 와야 되는데 제가 이때쯤인가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신고가를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투자 안 했냐라고 반문하겠죠. 예. 한국전력 산다고 진짜, 예. 대용주 포트가 꽉 찼습니다. 자, SK텔레콤. 예. SK텔레콤은 내 1분기 말에 사겠다고 됐어요. 예, 지나가시죠.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이건 자동차는 다 똑같죠. 볼 게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이거, 예, 진짜 초장투로 가져가려고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예,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자, 추세. 이거 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막, 가타부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가 형성됐다 칩시다. 야. 추세가 형성됐다 칩시다. 아주 넉넉하게 잡았어요.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늘 떡상하고 뭐 이렇게 간다 칩시다. 자, 그러다가 추세가 깨지면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낭설이 아닌 거 아시겠죠? 보이시죠? 안 보이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상승하다 이렇게 떨어진다. 삼성전기도 한국전력도 그랬었죠. 예, 한국전력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이렇게 추세 상승하다가 그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기관이 뭐만 샀지? 오늘 제가 좀 휴가다 보니까 일찍 찍으니까 좀 약간 늘어지네요. S오일. 셀트리온 봤잖아. S오일을 기관이 샀다라 금융투자가 샀겠지? 시초가 떨어졌었네. 이해를 오랜만에 보네요. 예. 예, 저는 이거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SO일은 뭐 항상 나이스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볼만한 게 없네. 볼만한 게 없네. 코스닥으로 가시죠. 코스닥에 볼 게 많지. 메디톡스가 오늘 하한가를 안 갔어요. 왜? 근데 이거를 반등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좀 애매해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저항선이긴 했어요. 지지선이긴 했어요. 지지선이긴 했는데, 예, 지지선이긴 했는데, 예, 뭐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런 거는. 예, 약간 좀 이게 막 여기서 떡상한다라고 보기엔 애매하긴 해요. 예, 근데 하락이 좀 멈췄다는 거에 좀 점수를 주고 싶죠. 시젠. 시젠은 21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제가 봤던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가면은 바로 떡나이겠죠. 개발학할 겁니다. 개발학.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HLB. 유상증자 이후에 떨어진다. 개발학을 했네. 개발학을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여기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예,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지금 약간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상승한 다음에 박스. 이거 지저분하다. 매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예.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 같으면 그냥 기다려볼 것 같아요. 예. 저는 안전한 타이밍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진짜. 예. 중장기 투자는. 진짜 이 가격에 사실까라는 가격까지 기다려봐요. 웬만하면. 보세요. 한국전력도 그렇게 샀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예. 한국전력 저 가격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진짜. 접니다. 예. 텔콘 RFC야. 얘도 약간 치료제로였겠지 않나요? 그랬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약간 좀 늘어지죠? 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화일약품. 얘도 치료제인가 보네. 예.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이거 거래량 살아있네, 이거 진짜. 예, 이거는, 예, 저 같으면 또 이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냥. 예. 주면 땡큐고 아니면 가세요, 이거죠. 엘컴텍. 엘컴텍 최근에 올랐겠다. 뭐야, 이건 또. 야, 진짜 장난질. 이게 뭐야, 이거. 보지도 안 돼. 야, 거래량 터지고 있네. 예, 이거 진짜 변동폭 엄청 크네요. 이거 잘하면 진짜 개떡상 할 수 있겠다. 이거 잘 지켜봐야지. 예. 엘컴텍도 이 정도까지 오면 땡큐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냥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빅텍 오늘 상승 많이 했죠. 예, 빅텍. 아우, 예. 이 고점에 따라 붙으신 분은 없겠죠. 이대로 상승해서 그걸 먹으면 뭐합니까? 예. 그렇게 100번 하다 한 번만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샀는데 다음날 먹었다. 그럼 주식시장 떠나시면 그 정말 훌륭한 기법입니다라고 회자 되겠지만 100번에서 한 번 실패해서 꽝통 차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볼 게 없네. 예. KMW. 이거 안 오네. 여기. 진짜. 아슬아슬했다, 진짜. 예. 저 이때부터 계속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때부터 계속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는데 아쉽네. 야, 넌 좀 지우치자. 예. 째려보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안 사였습니다. 휴젤은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었죠. 예, 응당에 지금 현재 갭을 좀 메워야겠다. 휴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휴젤도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오는 거 좀 기다려봐야겠다. 오늘 재밌는 종목이 많이 보이네. 네이처셀. 제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저는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좀 샀죠. 예, 샀고, 예, 어제 조정 줄 때 좀 샀어요. 샀는데 이게 이까지 떨어지려나? 어차피 전 좀 이거 중기전까지는 아니고 단중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관심 있는 분은 없을 거고. 움직임도 더럽네. 미넨지. 미넨지도 많이 올랐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건데. 미코. 이쪽을 내가 왜 보고 있지? 변태인가?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 있었죠. 아하, 좋다, 이거. 예. 이거 이온 컴포트 기억나세요? 약간 비슷한 차트네요. 차트를 많이 보면 딱 보면 어떤 차트인지 딱 기억이 나요. 예. 약간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네. 원익 IPS. 원익 IPS가 살아야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는데 이거.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추세 까지면 이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천재 1위의 기회였죠. 이때가 폭락됩니다. 예. 319 사태. 메가스터디 교육. 이건 어떻게 돼가지? 야, 이거, 예, 진짜 추세 살아있네. 이거 매매 진짜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야, 이 추세 한번 깼다 복귀했네. 이러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추세 보이시죠? 추세 깨지면 어떻게 된다? 예, 이까지 떨어진 거예요. 16,000원까지. 인노공업. 헬릭스미스는 제가 바통을 넘긴 종목인데, 와이프한테. 바통을 넘긴 종목인데, 잘 올라가고 있네요. 예, 와이프도 지금 수익권이더라고요, 계속. 힐튼헬스케어는 같이 봤죠. 예. 처음에 떠있던 종목이고, 펄어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펄어비스가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좀 봐야겠지만 얘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라서 박스권이죠. 그냥 그거 보면 이 가르마가 태워지잖아요. 박스권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때 언제였지? 이때 매매를 몇 번 했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접근해 봐야겠다라고 몇 번을 생각해 봤죠. 예.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손이 잘 안 가네요. 안랩은 어떻게 돼가지?
시스템 아직 끝났지 않나? 덜 끝났네. 예. 근데 끝날 거예요. 고영 생각나네. 고영. 자, 기관계. 두월 산업 이것도 예, 거의 작전주인데. 어이구, 진짜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너네, 야, 이때부터 진짜 재밌었어요. 이때부터. 598원 찍어놓고 지금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거. 두월 산업 이런 거 하나 잡으면 장난 아니죠. 예. 이노 인스트루먼트. 젠백스라. 아, 젠백스도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거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 막,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약간요. 예,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좋은 거죠. 예,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좋은 건데, 뚫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예. 약간 요런 느낌이네. 예, 느낌이 그러네요. 젠백스 호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환기 정복됐네? 왜지? AD 테크놀로지. 아, AD 테크놀로지. 이거 어떻게 됐지? 예, 이게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죠. 엄청 하락했네. 예, 이거 약간 유상증자 금액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상증자,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상증자 금액이 18,000원인데 이 금액에 살 필요가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이면 유상증자를 받을 거다. 자, 볼 게 없다. 에코프로빔 이런 거.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종목이잖아. 이것도 예, 이런데 예, 지금 예, 딱 박스 그어보면 지금 저항되고 있죠. 약간 이렇게 되면 나이스인데, 이렇게 되면 나이스인데 진짜 예. 이렇게 되면 나이스인데 볼 게 없다. 예. 시즌 받고 아난티는 아까 봤죠. 알테오젠, 이노바이오리스. 치료제는 다 어떻게 돼가지? 치료제 뭐가 있죠? 치료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많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다 볼 수 없는 거니까. 001. 자, 코스피 오늘 약간 이렇게 좀 파동을 줬어요. 21선 약간 터치하고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으로 좀 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 예, 반등할 거면 이 약간 트랩 주고 가겠죠. 이렇게 트랩을 주고 갑니다. 5일선 트랩. 21선 지지 이렇게 상승. 21선 쌍바닥도 찍어야 됩니다. 21선 쌍바닥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예, 21선 쌍바닥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되죠. 예. 흔들고 가야죠. 약간. 아, 코스닥 21선, 예. 지금 61선 싹 다 터치하고 갔네. 얘는 좀 그래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왜냐하면 추세가 너무 가팔라요. 추세가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추세 깨졌죠. 깨지고 추세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추세가 여기서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 추세도 한번 깨질 뻔했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아, 참 이거. 정도고 상승은 이렇고 하락은 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정도네요. 예. 해외 지수. 오래 걸린다. S&P만 보고 지나가시죠. 아이시아는 뭐 이것도 왜 이래? 이것도 고장 났네. 아이 참. 왜 이렇게 고장이 나죠? S&P 어디 있어? S&P 500. 진짜 툴 썩었습니다. 진짜 이거 유진투자증권. 저를 고소하려나요? 죄송합니다. 썩었지만 예. 공짜 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HT에서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엄청 내고 있죠.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데 약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상승한다고 치면 예. 어차피 쟤들은 추세 트레이딩 합니다. 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잠깐 뭐 날아갔는데? 그냥 날아갔어요. 이 정도로 보시고 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온 게 아니고, 예, 출근 안 했죠. 출근 안 해서 좀 여유로운 하루였어요. 애기도 보면서. 그랬습니다. 장이 좀 변동성이 컸는데, 막 투매를 해서, 손해를 봐서 마음이 아프신 분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장중 루머 조심하자. 그리고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괜찮았어요. 만약에
그 북한의 코드 1에 문제가 생겨서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 또는 앞으로 증시가 그 다시 베어마켓으로 돌아갈 것 같다, W자 반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투매 파실 게 아니고 투매가 진정되고 반등하는지를 확인하고 팔아야 돼요. 예. 투매는 반드시 반등을 가져옵니다. 진짜 반드시 반등을 가져와요. 이건 반드시예요. 왜냐하면 그 투매나 좀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반등장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